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서부터는 유기임 고급 과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중급 과정에서 구종 10과체 10개 과체를 어떻게 만드는지 공부를 했고요. 이제부터는 과체를 다 만들었으니까 각자 12천장의 특징이라든지 사가삼전에서 집중적으로 어디를 봐야 되는지 이런 것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최근에 유김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사주 명리학에 비하면 유김을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사주 명리하고 유김은 사촌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유김이 훨씬 더 오래됐기 때문에 뭐 학렬로 따진다고 하면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뻘은 됩니다. 그런데 사주 명리학하고 유김은 비슷한 점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제가 사촌간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다른 전법, 예를 들어서 주역이나 육효, 뭐 기문두갑, 구성학 이런 것들은 이 유김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그것들은 사주를 공부하셨어도 약간의 도움은 되겠지만 학문 자체가 좀 많이 다르다 보니까 새롭게 처음부터 배워야 되지만 이 유김은 공부하신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사주하고 유사하고 쓰임새가 비슷한 게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할 거고요. 이제는 고급 과정이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사안에서 정단을 내릴 때 이것을 어떻게 파악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지 그런 것을 공부할 거고요. 혹시 체계적으로 강의를 좀 받고 싶다. 그리고 유김하고 사주 같이 배우면 훨씬 더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왜냐면 유김에서 나오는 거의 40% 이상은 많으면 뭐 50%까지도 볼 수 있겠지만 한 40% 이상은 되는데 사주에서 나오는 거 내용이 비슷하게 나오기 때문에 쓰임새도 거의 비슷해요. 약간 1, 20%만 차이가 있고요. 사주에서 나오는 게 유금에서 그대로 나오면 거의 쓰임새도 거의 8, 90%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같이 배우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사주가 전체적인 숲을 보는 거라고 하면 유김은 나무 하나하나 각자 나무 하나하나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이제부터 조금 더 사가삼전 만드는 법을 배웠으니까 일단 유김을 어떻게 활용하고 쓰이는 것인지 어디를 집중적으로 보는 것인지 그런 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육소 구철한 무엇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유김은 사주하고 좀 다른 게 순서가 있어요. 무엇을 집중적으로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지 순서가 있어요. 사주는 전체적인 큰 틀에서 보다 보니까 순서에 크게 얽매이지 않아도 되지만 유김은 이 정단의 순서대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기초과정에 정단 8문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제 사가삼전에서도 육수 구처를 집중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육수 구처가 무엇인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 유김이라는 것을 혼자 공부하기는 좀 어렵고요. 또 나름대로 사주 명리학을 공부하셨던 분들은 가급적이면 뭐 반드시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 사주 명리학 하신 분이 유김을 같이 하면 훨씬 더 어떻게 보면 한쪽 날개로 나는 것보다는 양날개로 날아야 잘 멀리 날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공부하실 분은 위에 전화번호 나와 있습니다. 연락 주시면 제가 강의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연락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육수 구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육수 구처의 의미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수 6군데, 구처 9군데, 뭐 9곳, 뭐 똑같습니다. 근데 말만 육수 구처지 거의 중복이 됩니다. 유김에서 정단을 할 때 살펴봐야 할 6군데 혹은 9곳을 말합니다. 이 육수와 구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는 정단할 때 모두 9군데를 다 봅니다. 기본적으로 살펴보는데 육소라는 것은 두 군데, 세 군데가 빠진 거죠. 세 군데 빠져갖고 그것을 집중적으로 주로 보기는 합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사주는 사실 뭐 뚜렷하게 어떤 순서를 봐야 된다 이런 것은 없지만
유기임은 가급적 순서대로 보는 것이 어떤 상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1, 2, 3, 4과의 4과를 중심으로 해서 위에 3전이 결정되면 일단 1과가 나의 일간, 그리고 3과가 목적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걸 본 다음에 초전, 중전, 말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연명상신 이런 식으로 해서 순서로 보면 어떤 사안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돼요. 근데 이 육소하고 구초는 무엇이냐? 실제는 육소가 구초에 다 포함됩니다. 원래는 9가지인데 그 중에서 6군데를 좀 더 집중적으로 본다. 이 이야기이기 때문에 9가지 구초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일간상신. 그러니까 4가 3전에서 일과를 말을 하는 겁니다. 여기 한자로 레방자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 물어보러 온 사람이에요. 일종의 손님입니다. 손님이 와서 뭘 물어보게 되잖아요. 그 사람들을 레방자라고 하고,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배웠을 때 선복문, 내정법, 사주에서 내정법이라고 하죠. 도대체 찾아온 까닭이 무엇이냐, 사정이 무엇이냐 이 이야기인데, 이 내방자가 됐든지 내가 점을 치면 내가 되고요. 또 어떤 사건의 당사자를 일간이라고 하고 일간 외의 상신을 일간상신이라고 합니다. 일간상신은 일간이 처해 있는 어떤 상황을 나타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극을 당하거나 설기를 당하는 것은 나빠요. 사주에서는 사실 극을 당해도 뭐 어떤 상황에 따라서 신강하고 아니면 어떤 상황에 대해서 설기를 당해도 나쁘진 않지만 유김은 극을 당했을 때 좋은 경우는 우리가 뭐 시험정단이라든지 승진, 명예, 선거 이 정도 빼놓고는 극당하면 거의 나쁩니다. 그리고 설기당하는 것도 어떤 귀살이 있어서 설기는 자선유라고 하는데 그 설기당했을 때 극하는 기운, 사주에선 식신제살이라고 하잖아요. 그랬을 때만 좋고 나머지는 또 다 나쁩니다. 그래서 거의 사주하고 기운을 볼 때 사주는 뭐 생한다고 무조건 좋고 극한다고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닌데 유기임은 거의 뭐 8, 90%는 나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삼가가 일지잖아요. 삼가의 일지와 그 위에 상신, 일지상신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나 이것은 목적사를 나타내고 내가 원하는 모망사, 그리고 일간을 만약에 삼가가 생하든지 비화, 재성이면 길하지만 이 삼가 상신이 일간을 극하게 되면 좋지 않아요. 또 일간 상신이나 일간을 생하는 건 좋지만 만약에 또 극을 하는 거 아니면 설계하면 이것도 역시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과는 일간의 조력자를 말을 하고요. 일간을 생하면 좋은데 사실 이과 같은 경우는 일과의 음신이다. 그러니까 음신이라는 것은 일과가 어떤 처해진 상황에 대해서 음으로 우리가 모르게 도와주는 기운이에요. 그래서 이과 같은 경우는 음신입니다. 사과는 일지의 조력자, 상대방의 조력자를 말하고 또 풍수를 볼 때 이 묘지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사과 같은 경우는 옛날 풍수를 모르셔도 유김을 보고 그 묘자리가 어떤지를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요즘 묘를 안 쓰니까 뭐 크게 뭐 신경을 안 쓰고 또 이 사과는 삼가 일지의 또 음신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나중에 하나하나 볼 겁니다. 그리고 초전은 발단문이라고 했죠. 어떤 사건이나 일의 시작, 발단, 그리고 어떤 점자의 뭐 우리가 이게 사주뿐만 아니라 유기물로도 사실은 그 사람의 평생 운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점자의 초년운을 말하고 중전은 일의 중간 과정, 이영문이라고 했죠. 그리고 점자의 중년운을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말전은 일의 결말, 그래서 귀계문, 귀결문, 뭐 귀체문 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말전 같은 경우는 일의 끝, 마무리 이런 걸 보면 되고요. 또 전반적으로 사주처럼 평생 운을 볼 때
말년운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유기면 점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사주처럼 전체 사주의 운처럼 볼 수 있지? 그런데 태어난 날의 기운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하겠지만 이 사주 위에 유김을 가지고 그 사람의 운기, 평생 운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저도 제가 제 사주하고 태어난 날에 이 유김의 점괘로 봤을 때 사주에서 부족한 기운, 이런 것 때문에 내 팔자가 이렇게 흘러갔구나. 그것을 알 수 있는 아주 귀중한 정말 유김을 제대로 배우며 사주 팔자와 유김 팔자를 같이 보면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이것을 유튜브에서 말씀하시는 선생은 거의 못 봤어요. 그런데 실제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본명상신과 행년상신이 있는데 이 본명상신이라는 것은 그 내방자, 점을 본 사람의 띠의 상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지반도를 그렸을 때 지반, 천반 있는데 그 띠의 천반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의 천기나 내방자의 대운을 또 볼 수가 있어요. 전체적인 운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리고 행년상신은 그 점을 친 사람의 당의 연도의 천기나 운기를 보는 것으로 사주로 말을 하면 1년 운 같은 건데 사주하고 차이점은 뭐냐면 사주는 만약에 25년이다, 26년이다. 그러면 당의 연도를 보지만 이 유김에 쓴 점을 친 순간부터 1년 기간을 말을 하고요. 그리고 이 행년상신은 남녀가 반대로 가요. 사주에서는 대운이 남녀가 반대로 가고 순행 역행을 따졌잖아요. 유김에서도 이것은 남자의 행년과 여성의 행년이 다른데 이것은 그 사람의 나이를 갖고 판단을 한다. 나중에 다시 공부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9개예요. 그러면 이 중에서 육수는 어디냐? 첫 번째로 일간상신, 그리고 두 번째로 일지상신, 그리고 초전, 중전, 말전, 그러면 이렇게 5개잖아요. 그리고 본명상신과 행년상신을 합쳐서 연명상신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두 가지 합치면 6개가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육소라고 하는 것이고요. 나머지는 지금 9개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구처라고 합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플의 과체를 직접 보면서 한번 육소 구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어플이 있어요. 병호 1, 무자시에 어떤 사건이 발생한 거고 반응가 무의격으로 되어 있네요. 자, 오른쪽 사가 3년도를 보면 일단 첫 번째로 육수를 먼저 보면 일가상신인 이 해수, 그리고 삼가상신인 자수, 그리고 초전, 중전, 말전 이렇게 5개가 됐잖아요. 그리고 왼쪽에 보면 여기 보면 본명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건 본명상신, 그러니까 띠가 계묘생일 때 이 유금이 띠 위에 있는 게 본명상신이 됩니다. 그리고 행년상신은 뭐냐면 띠가 호랑이 띠를 나타내는 거 아니에요. 이건 띠하고 달라요. 띠는 본명을 나타내고 이건 나이대로 나이를 살펴보고서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잠깐 공부를 했지만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행년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 위에 있는 이 신금 이 2개를 합쳐서 본명과 행년을 합쳐서 연명상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6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육수 구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육수 구처를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어플이 있는데 아까 보신 거하고 어플 그 회사 이게 좀 달라서 여러분들이 어플은 알아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제가 뭐 어디가 좋다 여기서 뭐 광고를 할 수는 없고요. 그건 본인들이 잘 알아서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일단은 일과상신, 삼과상신, 그리고 초전, 중전, 말전, 여기에 이과, 그러면 지금 사과하고 삼전하면 총 7개가 되잖아요. 그래서 자세하게 볼 때는 구처까지 보는 거지만 주로 육소를 먼저 위주로 본다. 그리고 오른쪽 천지반도에 보면 본명은 이건 진이니까
용띠 위에 있는 술토가 일단 본명상신이 되고요. 행년이라는 것은 이 인 위에 있는 신금, 이게 결국은 행년상신이 됩니다. 그런데 행년상신과 이 본명상신은 이제 보는 방법이 다른데, 본명상신은 집안에 있는 띠를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행년상신은 남자 같은 경우는 이 집안 인에서 시작을 해서 나이 순서대로 10일을 나누면 되는 거고, 여성 같은 경우는 반대로 이 신금에서 반대로 이렇게 역행을 해서 돌아갑니다. 남자는 인목에서 이런 식으로 순행을 해서 돌아가고요. 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남자는 양의 기운이기 때문에 새벽의 기운이 동이 트기 때문에 인시부터 해가 뜬다. 그래서 인이 병화의 장생지잖아요. 그래서 이 인은 병인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음기가 강해지는 오후 시간부터 이제 음기가 강해지는데 신시부터 음기가 강해져요. 그래서 음기는 여성을 나타내서 임신을 기준으로 합니다. 남자는 병인, 여자는 임신. 그렇지만 남성은 순행을 하게 되고 나이 순서대로, 여성은 역행을 해서 만약에 25살이다. 그러면 여성은 신부터 시작을 하니까 신이 25가 되고 미가 26, 5가 27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그게 행년인데 그 위에 상신을 따지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다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고급가정 첫 번째 시간 육수 구철을 공부를 했고요. 이것은 어차피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이게 공부라는 게 열심히 하셔야 되겠지만, 제가 영상을 우리 회원분들이 또 계셔가지고 유기임 이 회원분들 따로 볼 수 있게끔 프리미엄 회원으로 가입하셔야 전체적으로 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